은비녀의 비밀. 동수의 인생. 마동수.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거대한 운명의 그림자 아래 있었다. 노동당 상무위원인 아버지의 아들. 그 이름표는 동수를 둘러싼 모든 것을 결정했다. 그의 꿈도 사랑도 모두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다.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고 곧장 모스크바 대사관으로 발령이 났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영예로운 길이었지만 동수의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오직 술만이 이 공허함을 채워주는 유일한 벗이었다. 매일 밤 습관처럼 찾는 식당.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작은 동양 여자 오복이었다. 작은 체구의 그녀는 바쁘게 일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녀의 친절한 미소는 동수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온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술 취한 남자들이 오복을 조롱하듯 괴롭히고 있었다. 오복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혼자 말했다. 참자, 참자. 하지만 그날따라 추행은 더해졌고 급기야 오복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 순간 동수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의 눈빛, 그 속에 담긴 절박함이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동수는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라도 더 보게 할 수는 없었다. 대사관 직원들이 달려와 그를 말렸고 경찰서에 끌려가야 했다. 그날 밤 동수는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 앉아 오복의 눈물을 떠올렸다. 그녀의 살려달라는 소리 없는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일로 자신에게 어떤 불행이 닥칠지. 아니, 불행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대가로 그의 삶이 다시 정해진 궤도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풀려난 동수에게 귀국 명령이 떨어졌다. 오복에게 작별 인사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미친 듯이 오복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렇게 동수는 2년의 자숙이라는 형벌이 주어졌다. 2년의 시간은 지독한 그리움이었다. 동수는 밤마다 오복을 생각했다. 작은 몸으로 모스크바의 고단한 삶을 버티고 있을 그녀를.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왔을 때 오복은 식당에 있지 않았고 이미 학업도 마친 상태였다. 어디에 있을지 알 방법이 없었다. 그리움만 가지고 살아가던 어느 날 동수는 기적처럼 오복을 다시 만났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버스에 올라탄 그녀를 발견하였다. 작고 사랑스러운 모습. 오복도 동수를 알아보았다. 둘은 너무 놀라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옷깃을 잡으며 웃는 순간 2년간의 고통과 그리움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날 이후 동수와 오복은 매일 만났다. 둘의 사랑은 활화산 같았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현실의 제약도 초월하는 듯 했다. 오복은 동수의 아이를 임신했다. 동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다.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오복의 남자로 살고 싶었다. 그는 조심스레 오복에게 무언가를 꺼냈다. 어머니의 유품인 은비녀였다. 은은하게 빛나는 그 비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온기였다. 이 비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지. 이제 그만큼 소중한 당신과 우리 아이의 것이야. 동수는 오복의 머리에 조심스럽게 은비녀를 꽂아주며 말했다. 오복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동수는 오복에게 복길이라는 애칭을 붙여주었다. 오복은 동수에게 복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다. 아이까지 품은 오복은 그에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짧았다. 그의 모든 행동은 아버지의 감시 아래 있었다. 아버지는 동수를 북한으로 소환하고 오복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강요했다. 당의 간부가 될 놈이 어떻게 그런 여자와. 아버지의 노호에 동수는 반항했다. 하지만 이내 아버지의 협박이 이어졌다. 오복의 가족이 카자흐스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수는 무너졌다. 사랑하는 여인과 뱃속의 아이 그리고 그녀의 가족까지. 그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랑을 지키자니 그녀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고
그녀의 안전을 지키자니 사랑을 버려야 했다. 동수는 마지막으로 오복을 만났다. 나를 믿고 따라와 줘, 복길아. 지금은 내 손을 잡는 게 우리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길이야. 해산에 거처를 마련해 줄게. 잠시만 지내면 내가 꼭 데리러 올게. 나를 믿고 기다려줘. 오복은 동수의 눈빛에서 간절함과 진심을 읽었다. 그렇게 동수는 스스로의 삶을 비극으로 몰아넣었고 오복과 아이를 지키기 위한 홀로 된 싸움을 시작했다. 세월이 흘렀지만 동수는 결혼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엔 언제나 오복이 있었다. 그런 그에게 해산 출신 막내 비서 예진은 또 다른 인연이었다. 동수는 예진을 해산 대학에 입학시켰고 아낌없이 도움을 주었다. 예진은 대학에서 철호를 만났다. 철호는 어머니 오복의 총명함을 그대로 물려받아 학업 성적이 뛰어났다. 예진은 대학 졸업 후 소학교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냈다. 철호와 예진은 사랑을 키워나갔고 머지않아 혼인했다. 두 사람의 삶은 평탄한 듯 보였지만 철호는 생각만큼 취업이 되지 않았다. 동수의 영향 때문인 것을 오복은 짐작했지만 오복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동수는 예진을 통해 남몰래 철호를 돕고 있었다. 예진은 첫째 민수와 둘째 진아를 낳았다. 그러나 둘째 진아를 낳고 몸이 약해져 결국 사랑했던 소학교 선생님을 그만두게 되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오복 가족의 삶이 위태로워지자 오복은 아들 철호를 탈북시키기로 결심했다. 동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오복은 내심 동수가 어떤 모양이든 도와주길 간절히 바랬다. 그 간절한 염원이 닿았던 걸까? 철호는 기적처럼 무사히 북한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오복과 예진 그리고 두 손주의 삶은 황폐해져 갔다. 예진의 건강은 날로 악화됐고 오복 또한 나이가 많아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빠져나갔다. 동수는 예진을 통해 은밀히 지원을 이어갔지만 누가 알기라도 할까 조심스러워 충분치 못했다. 동수는 그들 가족이 탈북을 시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예진은 철호가 한국에 갔다는 사실을 동수에게 말하지 않았다. 동수는 철호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철호 가족이 모두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압록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알게 된 동수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